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 소리야, 세 번째 방송은, 어, 제목이 다주택자들의 고뇌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1편, 2편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뭐 작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푸념 아닌 푸념, 현 정권에 대한 원망, 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참 잘못했다. 한쪽 방향으로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어떤 그 제어 장치가 되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입법화한 거라서 한 3년 다음 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자기는 강북권의 아파트가 10채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 그 종부세가 강남이 아니고 뭐 20평짜리 자잘한 것을 그냥 늘 수익이 날 때마다 사 모았더니 10채가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 팔면은 우리가 종부세가 한 7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팔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7천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하나 팔면은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7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분의 월소득은 대략 한 500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집 하나 팔으면은 제가 그 뭐 해결이 다 될 텐데 뭘 고민하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9채를 다 팔아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제가 조금 카메라를 방향을 좀 집 살 때 취등록세, 보유한다고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팔면은 양도세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75%에서 85% 복비 내고 나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계산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 봤어요. 들었더니 그래서 취미생활 하나도 못하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테크라는 것은 뭐 주식도 할 수도 있고 채권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분야를 뭐 코인도 할 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한 뭐 90% 이상을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 어렸을 때도 늘 그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너는 돈 벌면 땅에다 묻어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땅에다 뭐 항아리를 파서 묻으라는 건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굉장히 뒤늦게 제가 알았죠. 농경사에서는 우리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농이고 부자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주택자들은 우리 사회가 보는 그 눈들이 투기꾼이라고, 3채 이상만 있으면 너 아파트 부동산 투기꾼 아니냐, 이렇게 투기꾼으로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그 기업에서 오피스 빌딩을 많이 산다든가 또는 땅을 많이 산다든가 농경지를 많이 산다든가 이건 투기꾼이 아니에요. 그냥 자산가죠. 자산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봅시다.
이 시점에서 무조건 현재 정권을 욕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국민의 소리라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누구 뭐 여당 야당 저는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현재 인물 중심으로 어떤 분이 그래도 이 나라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깜이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이 어떤 그 정책이 올바르게 어떤 집행이 되고 어떻게 좀 잘 돌아가는가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어떤 그 팩트를 알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의견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예전에 파워포인트에 뭐 제가 이러고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경제란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다. 사유재산, 영리추구,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등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자가 어떤 자동적으로 공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이 다운이 될 것이고 또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은 뭐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늘 어떤 그 경기라는 것은 순환 사이클을 돌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뭔가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시장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장소를 뜻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장치 또는 제도를 지칭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기업 경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왜 그래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 인위적으로 어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풍선 효과 또는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다주택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자죠.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들은 다른 투자를 잘 몰라요. 저는 뭐 다주택자가 아니지만은 일단은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니터링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평생 집을 사모으는데 말하자면은 황금성이 좋으니까 아파트는 쉽게 땅이라는 것은 쉽게 사고팔고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부를 축적하는 데는 이러한 재테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투기꾼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에서 물론 사무실용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수천 평, 수만 평을 사고 주식을 수억을 사고 그들에게는 다 자산가 투자가 그런 고상한 표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뇌, 고충을 들어보니 참 개선할 부분들 조금 물꼬를 터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소득을 늘려서 노후 대책과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소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도 살리면서 집 없는 분들에게는 또 임대를 해주면서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나름 한단 말이에요.
나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 정부는 세금으로 지나칠 만큼 환수를 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그러면은 잘못된 정책들은 후유증만 키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정부는 부동산이 오르면요, 물가 상승 등 통제하기 힘들다고 대체로 생각들을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되면 기업은 무상으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 경제적 이득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사실 그 수익을 올리고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외국인들의 놀이터고 공매도가 많고 엄청나게 시장 교란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올해도 가만히 보면은 개인들이 1월 달에 삼성전자와 확인닉스를 사서 10달, 11달 계속해서 아직도 손해일 겁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 누가 주식 투자를 그렇게 선뜻 나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동산만 정말 통제를 하고 참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그 자금의 순환을 시켜서 내수 경기도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정부는 무조건 맞고 보자, 때려잡고 보자. 그래서 25번의 그런 어떤 규제책을 내놨어도 거의 뭐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이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를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다들 이해하시죠? 즉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아주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현 정권이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 한번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자금을 방만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라서 달러를 마구 찍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오르고 그것은 곧 뭐냐?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지금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없어. 과거에 1억이면은 정말 집 사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 1억 가지고 어디다 손 내밀 수도 없어요. 조그만 다가구도 1억 가지고 못 삽니다. 그 정도로 어떤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연준에서 페드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보셨죠? 경제신문 보면 다 나와요. 그건 이제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줄을 그으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테이퍼링.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금리를 올렸는데 결국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곧 뭐냐면 많이 풀린 자금으로 해서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아본다는 하나의 뜻이죠. 이러한 것들이 곧 뭐에서 발생했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즉 돈이 너무 방만하게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하나의 실물 자산, 현물 자산,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이지 그냥 월급쟁이들은 지금 가난해요. 세금 그냥 바로 애누리 없이 세금이 50%는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시대는 우리가 자산을 많이 갖고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겠죠. 참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번 보죠. 또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서울에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여와 야의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욕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죠. 제가 아는 견해로는 자, 아까 앞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10년 동안 그 돌아가신 그 박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꼭꼭 묶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발전이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할 때는 굉장히 그 청사진이 좋았습니다. 저도 하나의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뭐 종로바닥을 가나 저 용산구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완전 그 폐허 수준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지방에도 몇 년 전에 배낭 메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방 경제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누비고 다녔었죠. 근데 서울의 그 중심인 그 노른자 땅이 너무나 그 폐허 수준으로 있는 걸 보고 이건 참 미래가 좋은데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다 나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여기 엄청 2,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소송 중이고. 그래서 저도 참 기회를 많이 놓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서울시의 모든 그런 그 발전이 멈춰버렸어요. 무상급식이나 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흔적도 없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그동안에 공급이 전무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난리법석이 되지 않는가. 즉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수가 뭐 5천만 그 정도 되죠. 자, 수도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6% 이상 밀집된 상황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근데 매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한데도 그거를 막았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 현 정권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붕어빵처럼 마구 찍어내는 물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어떤 해안이 없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새끼를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를 낳으면은 제주로 보내라. 제가 아주 그 초등학교 때 아닌 국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인 저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님들 현 정권의 수장을 비롯해서 도대체 무엇들 하고 계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법이 있나 없나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 말이 안 되면은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그러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지금 안 하는 것뿐이죠. 일단 양도세를 풀어줘야 됩니다. 대출 총량제도 없애고 세금 폭탄세 거두시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맡긴다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집이 많은 사람은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인이 농물 나오는 집을 샀어요. 지금 75년도 건물인데 그래서 지금 새 집을 지어 살겠다고 1:1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헌집을 살 때는 10억이었어. 근데 새 집을 지은다는 기대감으로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새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초과 분담금이라고 그러나 추가 분담금이라고 그러지. 그걸 돈을 내야 돼. 헌집에서 그냥 살아도 되지만 새 집을 짓고 평수를 늘려가니까 뭐 한 10억이나 얼마를 5억이나 더 내겠죠. 그렇게 해서 새 집으로 탈바꿈이 되면 뭐예요? 집값이 당연히 새 집이 되니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값, 국제 원자재값 지금 폭등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요즘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100% 환수 조치를 한다. 초과 이득을. 응? 이건 사유재산 갈취하는 거예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좀도둑이다. 이거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 새 집으로 탈바꿈하니까 당연히 그 가치가 오르고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현 정권이 민주당에 저는 후원금까지 낸 사람이지만은 등을 돌렸고 현 정권의 모든 수장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고 다 그 어떤 좋은 기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항상 증오와 그 미움과 아주 나쁜 기운을 계속 보내는데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챙긴 기업에게 더 많은 기부와 참여를 유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 없는 사람들이 평생 집 하나 사가지고 농물 나온 데서 그렇게 고생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우미가 안 와요.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런 집에서 수십 년 고생하고 살다가 새 집 지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니 평생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러니 그거를 초과 이득으로 전부 다 환수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이건 아닌데 아줌마인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답할까? 이게 도대체 법만 집행한 사람들은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제를 모른다 이거예요. 기업을 하기 좋습니까? 우리 왜 청년 실업 또 제가 흥분하게 되네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세금 많이 내요. 저도. 자, 세금 내는 사람 많아요. 몇 프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국민의 숫자가 5천 명이면 한 가족이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가구수로 해야지 국민 숫자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세금 도둑을 감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자, 출산율 저하로 복지부 예산이 98조라고 하는데 내 아이를 맡길 유아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줄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구립, 시립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요즘에 산책로에 다녀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걸 예산을 다 써버려야지 안 쓰면은 예산이 삭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쓰려고 지자체들이 지금 아주 그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국민감시단을 발족해서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의 네이버 밴드 국민의 소리 밴드가 네이버에서 국민의 소리 하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답답한 정책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노예가 되고 또 이 악법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그들이 권력계 권자에 있는 게 잠깐입니다. 나오면은 언젠가는 먼지로 사라질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낭비 없이 잘 써야지. 허구한 날 안 써야 될 때 줄 잘 서는 사람한테 이상한 단체에 또는 보조금 감시도 제대로 안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또 다 잡아내고 보조금법 위반한 사람들 다 환수 조치까지 다 시켰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목청 높여서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고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발 제 방송 들으십시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한번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80 먹은 노인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일일이 다 아실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 숫자도 정말 줄여야 합니다. 응? 세비 절약해야죠. 그 많은 사람이 굳이 필요한가요?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아무튼 더 심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